자, 그리고 3프로 TV 앱이 없어도 화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엄경아 위원님 나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조선 해운 전문 분야를 또 갖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은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전문성이 네. 더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거 기대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네. 우리 엄경님과 함께 오늘 이제 이런저런 해운 그리고 또 조선 얘기도 좀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HMM 오늘 주가 변동이 좀 많았죠. 네. 그 뭐 매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가 변동은 네. 매각 이슈가 거의 다 대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 없이 아까 앞에서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1조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뭐 예상 매각 주체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그 해당 당사자들은 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단기간에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않은 CB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환이 되어 있는 이 지분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경영권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도를 좀 잘 짜야 실질적으로 이 매각 작업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 매각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업황이 너무 좋을 때 매각을 하는 게 네. 과연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아마 해운이라는 게 생긴 이래 가장 좋은 업황 작년에? 컨테이너 시황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021년이 아마 가장 좋은 업황이었을 텐데 저희가 비싸게 사가면 그 주체한테 과연 그게 좋은 일일지. 근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들어왔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나라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좀 좀 그런 남겨야죠.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 같이 어쩔 수 없이 제3자 배정을 들고 팔지도 못하고 이제 어차피 우리 회사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서바이벌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갈 때가 있었을 때 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있겠죠. 항상. 네. 근데 또 잘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익을 내서 이제 그걸로 또 네, 다른 어려운 회사를 도와주고 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 현재 HMM은 산업은행이 지금 일대 주주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대 그리고 주주고 그리고 12 해양진흥공사도 네. 그 이대 주주로 해서 주요 주주고. 두 주주가 지금 이제 절반 이상, 그러니까 40%대 아마 네네네. 지분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지금 현재 4억 8천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고 다 전환이 되면 저희가 총 주식 수가 10억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주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경영권을 넘기는 데 있어서 거의 막 7, 80%의 지분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발행된 주식이 4억 8천만 주인데. 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12를 전환하게 되면 그게 한 5억 주가 돼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많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네.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점이 한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시점이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CB들의 그 조기 상환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업황 자체도 사실 저희가 21년에 엄청 좋아서 그때 많이 발주한 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희가 정말 시장에서 이 컨테이너라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좀 이제 시장에 맞춰서 드러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언제 오를까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네. 일단 2022년 1월 7일에 5,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이제 1000포인트가 깨져서 900대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 지수 자체가 더 내려가서 뭐 한 600포인트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이었다가 네네. 지금 5분의 1이에요? 지금 5분의 1 이상 난 그쵸. 상황이죠. 네. 아니 그 해운 운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에 이 SCFI라고 하는 이 운임 지수가 원래 900에서 1000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몰릴 때 이제 네네. 급하게 올리 잠깐 오른 거군요.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올랐죠. 상승을 계속했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때가 이제 HMM 막 날아다닐 때 흠슬라 이런 얘기 나올 때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 해운 운임이
뭐 예를 들면 3, 4천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공급 쇼티지가 나거나 아니면 수요가 되게 폭발적으로 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 수요는 컨테이너 쪽 수요는 작년 9월 정도부터 상당히 낙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재 그리고 뭐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우징 관련 경기가 좋을 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에 실는 화물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작년 이제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 가격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실제로 22년 초부터 이미 무기고 그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네.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기고 효과를 좀 감안했을 때도 뭐 23년 상반기 내내 동안은 감소를 계속 보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임 자체는 수요가 일단 상반기에는 좀 약하다는 걸로 영향을 줄 것 같고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21년, 22년 발주한 선박들이 네. 상당히 많이 인도가 되게 될 예정인데요. 요즘에 이제 뭐 해운 경기 뭐 대침체가 오나 막 이런 기사가 나거나 할 때 이제 너무 불황이라서 요즘에 배가 많이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컨테이너 선박들의 이제 저희가 아이들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쉬고 있는데. 예, 근데 저희가 실제로 과거에 이제 슬로우 스티밍이라는 그 용어가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옛날보다 느리게 가서 배가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게 나온 게 이제 초기에 뭐 2011, 12년 요때 얘기인데 2012년 때인데요. 그때 가장 많이 아이들링 했었을 때 저희가 12%까지 배들을 놀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아이들링 상황은 그냥 비수하는 정도의 평균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건 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시즌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시즌의 시작은 봄부터 네, 3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하게 되는데 경쟁적으로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임 할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큰 컨테이너선 그거는 사람이 운전합니까? 자율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GPS 따라 운전하죠. 사람이 운전해요? 네. 아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해요? 물론 그 공해상에 갈 때 이럴 때는 이제 자율 운항을 하는 그 기간도 있지만 네. 어쨌든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전합니다. 사람이 운항해요. 그 한 배 몇 명이나 탑니까? 막 축구장만한 그런 배에도 실제로 선원은 한 20명 정도밖에 아, 그래요? 타지 않고요. 네. 아 그래서 뭐 고장 나거나 뭐 뭔 일 생기면 이렇게 일 처리하시고 네. 사실 할 일이 별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해운은 실질적으로 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기재에 들어가는 돈과 항만의 설비 이런 것들이 훨씬 네네네. 더 중요한 그런 고기 산업입니다. 어선배는 많이 들어. 참치 자꾸 그런. 참치 멸치 털고 막 이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아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자율주행하기에는 배가 오히려 차보다 더 훨씬 더 좋겠다. 왜냐면 차들이야 막 차선 바꾸면서 막 이런 걸 하니까 조심해서 막 튀어나오는 거 다 막아야 되지만 배야 사실 저 주차가 아닌가? 하여튼 그거 주선만 잘하면 그거면 나머지 뭐 저 바다 나가서 운행하는 거에 뭐 큰 사람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지금 다 자율운항 관련해서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 23년 CES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룹 내에 약간 그룹 내 벤처 같이 아비커스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자율운항 선박을 만드는 그런 주체거든요. 그래서 가서 시연도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해적도 있었고 뭐 사람 있다고 했지만 사람 없으면 더 낫죠. 그러면 해적 같은 거로부터도 안전하고. 탈취당할 수도 있죠. 탈취당하는 네. 거. 이제 자율 소총 같은 거 이제 거기 달아가고. 협상의 여지가 예, 없으니까. 아프리카 해적들 되게 좀 파워풀해가지고 잘 피해 다녀요. 네. 자, 하여튼 그 HMM 주가는 오늘 그 매각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후보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다들 이제 저 부인하고는 있으나 네. 그 중에 하나가 되긴 돼요. 아니면 정말 전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사가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좋은 업황일 때 팔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좋은 업황일 때 사가서 괜찮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좀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경쟁 입찰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상당히 공고히 지켜지겠지만, 근데 지금 가격 자체도 네. 등치가 크니까 네네 그렇죠. 뭐 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HMM을 예를 들어 인수할 만한 회사는 어떤 회사가 돼야 이건 인수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업계에 있는 회사들 가운데 현재 운행 중인 회사들 가운데 몸집을 키우고 싶은 회사 아니면 나도 한번 해운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이 컨테이너 해운업계가 네. 되게 빅딜이 잘 일어나는 그 시장이거든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1등이 뭐 저쪽 100이 있는 회사 이런 거 사지 않고 막 1등이 3등 인수하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정말 위에서 일어나는 빅딜이 많은 시장이긴 한데 HMM은 전 세계 몇 위 정도? 지금 현재 8위 8위. 정도이고 네. 그 이게 현대상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한진해운 망한 거 배 또 가져오고 가져왔나? 별로 그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고요. 예. 선대 점유율 기준으로 한 3.1% 정도 네.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컨테이너 쪽 시장은 음. 규모의 경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시장 내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사가서 뭐 노선 서비스를 더 늘리고 막 이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는데 현대상선을 가져와서 내 몸집을 더 키우겠다고 할 만한 업체가 컨테이너 없구나. 선사는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 라고 해야 계속 될것 같아요. P사 뭐 H사 맨날 얘기 나오는 데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 PH는 어디예요? 대기업 생각해 보시면 P. 아, 그건 뭐 아직까지 거기는 항상 해운을 진출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그 벌크선도 포스코? 예. 그리고 뭐 아, 이게 H사는 비밀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기사에 다 무슨 나온 뭐 얘기죠. 기사에서 뭐 네. 도배를 하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제 포스코, 현대차. 뭐 그렇겠네요. 수출 많이 하고 어쨌든 큰 덩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돈 많이 버는 뭐 LX 인터내셔널 조금 얘기 나오고. 외국 회사가 인수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 국부 유출이어가지고 안 돼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 선사 메이저급 회사가 2개가 있을 때 네. 어쨌든 저희가 1개만 살아남게 됐는데 그게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 다 없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뭔가 물류 대란이 있거나 한데 국적 선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럼 해외로 나가는 건 아마 여기서 정부나 뭐 산업은행이 그렇게 갈 일은 아마 절대 없을 용인하지 거고.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이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를 하려면 진짜 한 손가락 안에 들겠네요. 그렇죠. 한손 그냥 안에. 단순히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총 안에서 지금 현재 지분으로 뭐 해진공이나 그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지분을 사가야 돼도 일단 이 딜 자체가 조단이기 때문에 몇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인수가 안 되면 그럼 계속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그렇게 되겠죠. 네. 그것도 좀 약간 부담이긴 합니까 산업은행 입장에서? 아니면 뭐 돈 잘 보니까 상관없나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 그 전환사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시한이 지나면 이 사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스텝업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분명히 상환을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 과정을 겪게 되겠죠. 아니 분할해서 팔면 안 됩니까? 뭐 한 배 30개랑 뭐 노선 이렇게는 왜 규모의 웃어요? 규모의 규모의 경제라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회사를 잘라. 아니 근데 받을 데가 없대니까 없으니까 그럼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나눠서 팔면 안 있는 되나? 경쟁력을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팔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키워놓은 게 경쟁력인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어려울 때 선박금융 지원해주고 막 이래서 큰 배도 발주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요? 막 많이 초대형 어려웠죠, 배도 현대가. 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바디를 키우는 것 자체가 경쟁력인데 네, 그걸 쪼개 네. 팔면 그거는 의미가 없군요. 그래서 자금력도 엄청 좋아야 되고 사실 저희가 배를 이렇게 한두 척 발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시리즈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야 뭐 유럽 노선 가격도- 한 번 도는 거 아니면은 뭐 미주 노선 한 번 도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10개, 7개 막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배 하나 좀 받아보려고 했죠. 싸게 하나. 배 아시잖아요. 금액 그냥 통통배도 비싼 거. 아유, 그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는. 꿈은 크게. 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이라도 사봐야죠. 근데 여튼 뭐 배 가격이 보통 가격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HMM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 빼놓은 거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고. HMM 요 정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 이제 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조선하면 정프로도 또 네.
아주 발을 빼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빼지 마셔야죠. 아, 네. 안 빼야 돼? 네. 아 맞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2년 동안 수주가 많았는데 네. 올해도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올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수주. 네. 그래서 연초에 사실 저희가 딱 연초가 되면 원래 조선업체들이 네. 신년사를 하면서 그 해 수주 목표를 이렇게 딱 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셨는데 요번에는 1월 1일자로 딱 발표한 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밖에 없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회사가 밑에 세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딱 목표치를 발표한 게 22년보다 저희 한 30-40% 적게 수주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월 첫 주에 조선주들 주가가 되게 안 좋았죠. 수주 산업인데 수주 목표가 저렇게 낮다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보면 21년 상반기 정도를 피크로 해서 지금 수주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이 줄면 가격이야 지금까지 잘 올라왔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올해가 수주가 별로일 것 같고 심지어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망기관들 뭐 클락스, 뭐 로이드 이런 데들도 22년 대비 23년에 대한 수주를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다. 다 줄어들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현재 그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있는 회사 중에서 이제 현대사모중공업은 한 달 만에 그 수주 목표를 다 채워버려가지고 좀 약간 뉴스랑 그러니까 원래 제시했던 거랑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다른 네. 상황이고요. 작년보다 약간 속도가 빠른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아, 좀 아까까지는 제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주가 보고 나서 약간 좀 화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때도 6만 원대까지 갔었다고 가만히 많이 계세요.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 누가 나오셔도 뭐 얘기하잖아요. 들어보고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럴까? 하면 내 이제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뭐 좋은 거 같으면 사기도 하고. 엄경화 위원만큼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엄경화 위원은 그러니까 엄경화 위원 때문에 샀어요. 네. 다른 뭐 제가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엄경화 위원이 그 사슴 같은 눈망울로 정프로한테 한국조선해양 좋은 것 같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그냥 그래 이거 다 종이 휴지 조각이 돼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8만 5천 원, 8만 5,300원 오늘 날짜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네. 적어도 본전은 가야죠. 올해 계속 들고 계시면 본전 본전 이상. 갑니까? 네. 조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한 6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왜 지금 아직도 이렇게 회복은 안 된 건지 지금 빨리 그 이유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선은 수주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주 산업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과거에 저희가 그 십수년 전에 이제 조선이 막 호황일 때 그때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이 피크를 찍고 쭉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선가는 그 뒤로 1년을 더 올랐었거든요. 음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저희가 2021년 상반기에 수주량으로는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선가는 쭉 계속 올랐고 그리고 수주량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때 리만 사태 나고 나서는 해운사들이 제일 자금 경색이 심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부동산에서 비롯된 그 침체였었으니까. 물동량도 정말 많이 줄고 네. 줄어있는 상황도 오래됐는데 역사상 뭐 30년 만에 호황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배들이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호황이 끝나고 배는 계속 시장에 물밀듯이 인도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네. 저희가 그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조선업체들이 정말 몸집을 대단히 빨리 키우면서 수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10개 정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됐더니 막 생산량이 막 13개로 늘어있고 그 다음 해가 됐더니 막 16개로 늘어있는데 시장이 이제 피크를 찍고 빠지다 보니까 수주량이 줄면서 이제 성과가 그때부터 대단히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거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나중에 역마진이 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때와 다른 점은 조선 업체들 전반적으로 몸집은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수주가 글로벌 캐파 대비해서 지금 2년 연속으로 많이 나온 상태인데 그 2년 연속 많이
나오는 동안 막 모든 선박의 영역이 다 호황이어가지고 막 너도 나도 발주를 한 건 아니었고 네. 이제 컨테이너랑 LNG라고 하는 되게 한정적인 수준에서 발주가 나온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선박 시장에서 정말 큰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송하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로 나올 만한 저희가 그 발주 볼륨이 대단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걱정을 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이렇게 빠지는데 23년에 컨테이너 발주 안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올해 연초에 되게 시끌시끌하게 발주가 나온 것들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들이 되게 그렇죠. 떠들썩하게 뉴스를 내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적인 선박은 뭐 단가도 높고 뭐 만약에 이게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배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도 조선업체들이 꾸준하게 많은 물량을 계속 수주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까지는 되게 반신반의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해운이 침체여도 그 영역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선박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게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는 네. 수주가 나올 수 있다. 발주의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낮춰보는 그 기조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이 않을까. 메탄올로 하면 엔진을 바꿔야 되네. 엔진 자체도 바꿔야 엔진이 다 개발이 됐네. 그럼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들어가죠. 아, 저희가 같이 이제 개발하면서? 저희가 비행기 같은 경우도 보잉이랑 같이 개발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신기종 이렇게 발주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프로가 너무 싫어요 이럴 때. 전 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만히 계셔보세요. 또 설득되셨네. 엄경화 위원의 이 말에 또 저는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가 보면 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수주 산업은 수주가 많이 그러니까 실적은 상관없이 수주가 많이 했으면 주가가 오르고 네. 이제 그런 사이클을 했는데 지금 네. 조선주 이렇게 보니까 수주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있어서 오히려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네. 매 분기 계속 적자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실적 전환할 때 주가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주가 가겠죠. 뭐 이렇게 아니 오히려 이제 성급하게 수주보다도 그러세요. 수주고 뭐고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주가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 학습 효과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선반영하면서 네. 내려온 것도 저희는 좀 있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아까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보다는 EPS가 좀 올라가서 좀 처음으로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처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흑자 전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올 초에 나온 공시 중에서 네. 조금 시장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줬던 공시 중에 하나가 1월 27일 날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매출 목표에 대한 공시를 했는데요. 네, 얼마나? 9조 4천억 오.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네. 그게 2022년이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5조대일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1월 30날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망 공시를 겸해서 했는데 올해는 8조 매출에 뭐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 쪽에서 또 저희가 매출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한 30%대 정도 성장을 하고 미포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이지만 어쨌든 일관되게 다 매출은 올해 무조건 늘어납니다. 하고 흑자 전환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 같이 저희가 설비 가동률 기준으로 진짜 막 6, 70%대일 때 막 1% 적자 났다가 막 0.5% 흑자 나고 막 이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고정비가 그래도 큰 비즈니스인데 고정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마진이 얼마나 붙었을까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작년까지 20, 21, 22 이렇게 3개년의 조선업체들 매출을 보면 수주를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매출이 별로 느는 걸 거의 확인을 하실 수가 없었고요. 작년에 선제적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흑자가 난 현대 쪽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21년 대비 22년 매출이 그래도 월별로 계속 매출 올라가면서 올라오면서 흑자 전환한다. 조금 먼저 고정비 커버를 했었죠. 자꾸 이제 작년에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이제 적자가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조금 올해는 후판 가격이 좀 빠져서 그 원재재가 들어가서 좀 빠져야죠. 더 이익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그건 저는 아니지. 후판 가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별로 생각 안 않습니다. 해 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대련의 철광석 선물 가격이 네. 작년 10월 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지금 올라요? 거의 4개월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스틸 플레이트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후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격도 시장 가격이 한 22년 11월 정도를 저점으로 조금 안정화됐다가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야금야금. 업황이 좋다라고 할 때 음. 재료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오히려 일이고요. 그러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업체도 그렇고 중국 네. 조선업체도 그렇고 저희가 22년 대비 23년에 분명히 배를 더 다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철강사들이 지금 올해 저희 뭐 증산 엄청 합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떨어질 거라고 보기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퀴즈 늘어나지만은 이제 ASP가 높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이제 이익이 난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 가격이 막 한창 많이 올랐다 뭐 한다 했을 때 전체 중에서 선박에서 이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좀 미치거든요. 미치지. 근데 이제 설사 이게 2배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가 기준으로 막 20% 정도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선가는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게 뭐 대형 컨테이너이거나 뭐 LNG 캐리어 이런 것들인데 한 4-50% 올랐습니다. 원가가. 아이고야. 네. 그러면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1분기부터 흑자잖아 아니면 하반기로 가서 흑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저희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합니다라고 되게 세게 아, 그래요? 어필을 한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그룹도 이미 흑전을 조금씩 해놓은 상황이라서 올해 네. 아마 흑전 오늘따라 궁금한 점이 많으시네요 우리 이상원 아, 부장님. 이건 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올해 또 이제 괜찮을 이유들을 이제 좀 짚어주셨고 혹시 뭐 네. 보여주실 어떤 뭐 도표라든지 시장 상황 같은 것도 혹시 너무 좀- 높이 없이 와서 네. 그렇나요? 최근에 있었던 네. 그 뉴스 나왔던 거 좀 얘기 좀 뉴스 드릴까요? 나온 거 네. 아유 좋죠. 많이 나왔던 많이 나왔구나. 뉴스. 연초부터 뉴스가 끊이지 않았어요 네, 조선시장. 아주 끊이지가 않았어요. 네. 네, 특히나 그러면 이제 네. 아니 그 네. 뭐 또 가십시오. 뭐? 4분기에 막 빅백스 하고 그랬나요? 그러면 빅백스? 4분기에는 1분기 흑자전 하려면 뭐 다 떨고 목욕을 갑자기 왜 합니까 거기서? 삼성 같은 경우는 빅베스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인건비 관련돼서 아. 올라간 단가를 네. 미리 다 땡겨서 조정을 해서 좀 이번 그 인건비 하니까 또 요새 인력이 모자르다고 용적 네, 네. 모자르다고 그러는데 그 뭐 좀 지연되고 그러지 않나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계속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뉴스상으로는 목표한 채용 인력의 한 11% 정도 지금 채용을 한 것 같다라고 계속 이제 뭐 비자 발급 요건이나 이런 걸 좀 완화를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울산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옛날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지금 단기간으로 해결할 수는 저희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거 유지가 되지 않을까. 건설도 그렇지만 지체하면은 그 벌금을 내잖아요. 저희가 훨씬 심하죠. 왜냐하면 조선도 저희는 그렇고, 그렇죠? 앞에서 밀리면 그 다음 타임에 들어가야 될 게 못 들어가니까 뒤에 것도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벌금을 누구한테 매긴다는 거예요? 선주한테 보상을 해야죠. 엄청나요. 저희가 2023년 6월까지 인도에서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못 한다라고 인도를 하면 못 받으면 인도를 못 받았을 때 이 배가 원래 나가서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아. 그 동안 못 벌게 되는 그 돈에 대한 기회 비용 이런 거 다 보상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배가 빨리 빠져야 거기다 도크에다 다시 또 배 짓는데 네, 그 맞죠. 얘기인가요? 아 그럴 때 이제 벌금을 매깁니까? 네. 벌금 만약에 배째라고 못 내면 하긴 배를 그러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네. 계약 관계 돈 안 주면 되죠. 당연히 그런 것도 계약 전에 다 명시해 놓겠죠. 만약 못 찾아가면 하루당 얼마씩 매긴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호황일 때는 이제 만약에 인도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인도해주면 얼리 딜리버리 하면서 그 포상금도 받고 막 그랬어요. 선주가 네네. 조선사들 2012년 13년 때 해양 플랜트 수주 많이 받았다가 네. 그거 잘 못 넘겨주는 바람에 네. 많이 어려웠어요. 그건 이제 기한을 못 지킨
저 예. 조선사들한테 그러니까 벌금 처음 만들어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요. 그때 이제 유가가 2014년 12월에 폭락을 하면서 11월에 이제 폭락했죠. 예, 유전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개발 업체들이 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음흠. 이거를 찾아간들 뭐 구멍을 뚫을 만한 유전이 없는 상황이니까 일부러 안 찾아가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한테 그 재고가 10개 넘게 남아 있었었죠. 네. 지금 그래요? 상당히 많이 처리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못 찾겠대 얘네가 선주가. 그럼 일단 뭐 벌금은 벌금이더라도 어쨌든 얘를 그냥 저 조선소 앞에 짱 빼놓고 정박시켜 놓고 그 도크에서 새로 또 딴 배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계속 매너와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공을 해야 네. 되고. 그래서 비용은 들어가고 그 사이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자로 인식이 되겠죠. 아 그럴 수가 있군요. 네. 야, 그래도 놀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아예 있어요? 발생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70%까지 지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 못 찾아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70%가 지어지는 동안 선주도 중도금을 조금씩 주거든요.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네. 완공되는 거. 그래서 그 중도금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고 끝나는 거니까 그 공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과정이 끝나면 소유권은 조선소한테 있습니다. 그럼 일단 완공을 해요. 완공을 한 다음에 네. 시장에 못 받은 비용 정도로 되게 싸게 내놓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급에 사가겠다는 시장에서 급한 사람 빨리 네, 사가 빨리 싸게 사가고 좋고. 싶은 니즈도 있고 싸게 사고 싶은 니즈도 있으니까 그게 팔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업황이 완전히 과한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배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한다라는 게 되게 영업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안 팔리니까 그거를 조선소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조선소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럼 현금 흐름이 일단 꼬이게 되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드릴십을 대단히 오랫동안 드릴십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죠. 그럼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살 사람 없고.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녹슬면 안 되니까 좀 중간중간 돌려주기도 하고 펜치질도 좀 해주고. 기름도 좀 떼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과거에 호황일 아닐 때는 저희가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마지막 잔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계약을 해놨는데 네. 안 찾아가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 대비해서 이제 그 완공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매나워 상당히 많이 들고 회수는 안 되니까 현금은 그냥 빵꾸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계약할 때 이제는 중도금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바꾸겠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해운 불황이었었기도 하지만 뭐 조선소도 마찬가지로 불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헤비테일이 거의 시장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 일부 계약 중에서 탑헵이라고 해서 막 계약금 30% 받았다 이런 뉴스도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자료 소개 한번 좀 받아볼까요? 산업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제일 좀 컸던 거 말씀드릴 건데요. 네. 요즘에 들렸던 조선 관련 이슈 중에서 제일 주의 깊게 보신 게 인상 깊게 보신 게 뭔가요? 최근에 네. 저는 일단 엄경화 위원 좀 여러 리포트들을 살펴봤고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아, 그 네. 뭐 하나그룹이 네, 엔진사를 엔진 샀죠. 엔진 네. 그렇죠. 그거 이제 뭐 하나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HSD 엔진을 인수하겠다고 아, 발표를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아, 네. 그거 있었죠. 네. HSD가 이제 과거에 두산 과거에 엔진이었었고요. 네. HSD 현대그룹 내에는 현대중공업 자체. 안에 엔진 그렇죠.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STX STX는 중공업 그리고 STX 엔진 이렇게 두 개사가 여전히 엔진 있었죠? 상장사인데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상장사인데 STX 중공업이 HSD 엔진처럼 선박이 앞으로 나갈 때 추진할 때 필요한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STX 엔진은 그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 중에서 힘센 엔진이라고 하는 발전용 엔진. 저희가 배 안에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나아가 따로예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엔진 관련 뉴스가 두 개 나왔었죠. 하나는 한국조선해양이랑 네.
한화그룹이 모두 다 STX 중공업을 인수하는데 예비 입찰에 들어갔다. 한국조선해양이 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중간 지주 회사라 뭐 그런 거 할 때. 할 때예요? 네, 아하. 중간 지주 회사. 이게 아, 친환경 선박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 제일 엔진이기 중요한 때문에 게. 네. 그래서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하나가 그 STX 중공업 인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HSD 엔진을 인수하겠다는 뉴스가 나와서 좀 한화는 왜 이걸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엔진을 조달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HSD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약간 내재화시켜서 일관 체제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우리가 걸로 배도 보고 만들고 있고요. 엔진도 같이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 네네. 아, 지금 이제 엔진 사와서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아, 하나가 세게 가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선업의 진심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좀 하게 됐고요. 네, 네, 네. 그 대신 이제 그럼 STX 중공업은 인수를 안 하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원래 경쟁 입찰이었던 그 입찰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건가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STX 중공업과 STX 엔진을 같이 인수하나 싶었던 게 이제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STX 중공업은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맞나요? 아직 이제 아직- 본 입찰은 안 했으니까 모르는 아, 겁니다. 모르지만 예, 네. 갈 만한 회사가 이제 이것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STX 엔진만 한화로 가고 HSD 엔진만 HDS 엔진, HSD SD 엔진만 엔진만. XTX 아. 엔진은 아예 상관없고. 네, 지금 STX 상관없고. 엔진은 발전용 엔진이고 네, 맞습니다. 추진용 엔진은 HSD 엔진이고 네. 복잡하다. 그래서 너무 헷갈리실까봐 그럼 업체들 로고를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화면을 그렇군요. 띄워보시면 네. 요 회사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음. 엔진이랑 엔진이랑 관련된 비즈니스를 어쨌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STX자를 붙이고 있는 오른쪽에 엔진과 좌측에 이제 중공업은 하나는 발전용 엔진을 하는 거고 중공업은 이제 추진 엔진을 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저희가 놔드린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HSD 엔진이 이제 좌측에 있는 STX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그 추진 엔진을 또 만들기도 하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추진 엔진도 만들고 발전용 엔진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각자의 특장점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또 다르게 넣어놓은 인하전공과 삼형엔텍 같은 경우는 이런 엔진들을 만들 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구나라고 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저런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그 회사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구별해서. 엔진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해 주신데 그냥 로고만 이렇게 때려 박으셨네요. 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이번에 이 딜 구조가 이제 시장에 조금 먼저 뭐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소문이 돌았었는지 주가 변동이 좀 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딜의 구조는 원래 이 HSD 엔진을 들고 있는 회사가 저희가 그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었던 인하전공이 대주주였었습니다. 인하전공. 네. 그래서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엔진사를 인수를 했던 거죠. 옛날 두산그룹에서 나올 때.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인하전공이 지분을 한 2,300만 주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1,500만 주 정도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HSD 엔진에 또 돈을 넣어주는 구조라서 한 2,200억 정도의 딜로 네, 이루어지게 네, 네. 되는 상황이고요. 싸게 인수했네요. 뭐 그 삼자 배정 가격은 시가보다 낮았나요? 예, 삼자 배정 가격은 시가 기준가보다 한 10% 낮았고요. 아유, 그럼 그리고 주가 빠졌겠네. 인하전공으로부터 사오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이었으니까 조금 네. 높아서 둘 사이에 거의 한 1,000원 이상 정도의 차이가 아유, 나는 그럼 주가 상태입니다. 별로 안 좋은 딜이네. 주주들한테. 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도 되고 새로 발행되는 거는 가격이 조금 더 싸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엔진사를 가져가는 주체가 네. 이 회사의 사업을 좀 키울 수 있는
있냐 없느냐도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을 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엔진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저희가 배를 많이 만들거나 할 때 좀 불안감이 좀 적은 편인데 네. 대우는 어쨌든 외부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엔진에 대해서 자꾸 개발도 해가지고 저희가 선주들한테 저희 이런 새로운 신 엔진을 뭐 가지고 있는 배를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주체가 있는 그룹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네. 사실 회사가 좀 캡티브를 이제 마련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인하전공 체제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정적이다.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님. 예. 인사 나누고 한 5분 얘기했나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What's the matter with you? 한번 그림 한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림 같은 건요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자료. 제가 자료실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아, 참, 말씀드렸어요. 요 자료는 안 되고 여러분 화면들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밖에 어쨌든 없는데요, 뭐. 어쨌든 오셨으니까 올해 제일 좋게 보시는 조선주 얘기를 좀 해주시죠. 탑픽. 저희 타픽은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예스. 연초에 또 참 고집 저희가 있으시다 우리. 현대삼호중공업 상장 안 한다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삼호중공업의 가치가 이제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고 뭐 올해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 폭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회사들이 다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아하. 배당도 뭐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 사이즈 대비해서 할인율이 제일 큰 업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고요. 한국조선해양. 예, 저희는 그리고 기자재 업체를 꼭 하나 가져가는데 선박이랑 관련된 바이어스가 큰 엔진사를 가져가자. 이번 엔진사. 예. 그래서 HSD 엔진을 추천을 HSD, 해드리고 있습니다. HSD죠. 네네. 이건 이제 그 리포트에 쓰신 내용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휴, 그럼 또 HSD 이것도 또 사야 되잖아. 사지 마세요. 어디서 앙단이 살 거예요. 사지 마세요. 제일 좋아하는 가격대인 건 알고 있지만 HSD는 얼마인데요 지금? 7,000원대요. 이거 어떻게 안 사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한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거든요. 한 조에는 제가 위원님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절대 가격을 좋아하시군요. 절대 가격도 좋아하죠. 왜냐면 이제 막 한 20만 원, 30만 원 하면 제가 해봐야 막 아무리 많이 사봐야 100줄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딱 제 계좌에 100주 딱 이렇게 찍혀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한 1,000주, 2,000주 그쵸? 사셔야 대주주가 된 느낌이 네. 드신다고. 그래서 이제 한 1,000주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안 돼. 잘하세요 그러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조선해양 AS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즐거운 조선 이야기 그리고 해운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 우리 신영증권이시죠? 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조선의 공모 엄경아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